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디바이스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애플워치가 정확하게 그거죠. 애플워치가 의료기기입니다. 네, 지금 컴퓨터죠 이게. 네, 저는 이거 버전 1이어가지고 아니지만 지금 저는 최신. 네, 요거 5. 전 가민으로 갈아탔어요. 네. 18년도 9월달에 애플워치 4 나오면서 애플워치의 두 가지 기능을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했죠. 네, 한 가지가 부정맥 측정하는 거고 한 가지가 심전도 측정하는 거. 그 두 가지. 심전도 영어로는 ECG. 네, 그게 뭐예요? 심장의 정기적인 활성도를 보는 심장이 막 뛰잖아요. 우리가 이게 심장의 보면. 전기적인 활성도. 심장- 그러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네. 전기가 통하는 건가요? 그 전극이 최소 2개 필요합니다. 전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심장을 대칭으로 해서 전극이 2개 필요하죠.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 막 이게 막 센서 10개 붙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그 결국에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랑 여기 전극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쪽 손과 이쪽 손. 이 두 손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애플워치를 한쪽 끼고 그렇죠. 전극이 안쪽에 하나 있습니다. 안에 네, 있죠. 그래서 이쪽 전극이 있고 손을 대면 이렇게 이제 루프가 생기죠. 서킷이 완성돼 가지고서 심전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종류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뭐 애플워치에도 그런 걸 넣고 애플 헬스라는 앱도 있고 네. 왜 애플은 이렇게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애플이 헬스케어 그 엄청 큰 시장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고요. 넥스트 빅띵 중에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관심 안 가지는 큰 기업이 없어요, 사실은. 뭐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뭐 IBM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책에도 애플 얘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애플이 모든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그 헬스케어 완벽한은 아니지만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뭐 애플워치나 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도 있고 헬스케어 플랫폼을 보시면 지난 한 2014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헬스케어 관련된 플랫폼을 한 서너 개 내놨거든요, 애플이. 그래서 그 플랫폼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뭐 누움 같은 앱을 까시면 그 건강이랑 그 데이터를 공유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메시지 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얘 하면 다 거길로 이제 모이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런 게 이제 어떤 그림이 되어지냐면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안 되고 있지만 앞단에는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앱을 쓰고 의료기기 쓰는 이제 환자들, 사용자들 이게 얽혀 있고 뒷단은 이제 전자의무 기록 통해 가지고 병원으로 그 데이터가 갑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있던지 간에 그 데이터가 아이폰으로 가고 아이폰에서 병원으로 가고 이런 이제 모델들이 데이터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죠. 저 구도자님이 말씀하신 저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해요. 애플 단말기는 전 세계 보급돼 있고 유저를 다 잡아두려면 거기 헬스케어만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로 헬스 데이터가 아이폰에 그냥 다 있으니까 이게 축적된 거 자체가 다른 플랫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아이폰 많이 쓰면 없는 건강해져 이런 거지. 저는 이제 저게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헬스케어 기능 때문에 구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애플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애플은 그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가치 제한으로 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봤을 때 일단 아이폰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목에 애플워치를 얹게 만들면 결국에 쓰면서 데이터가 축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락인 되는 거죠. 애플은 이 음악 비즈니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내가 그냥 귀에 에어팟 꽂고 음악 들을 때까지 음악 공급자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다 담아서 이익을 다 온라인 해가지고 음악 전달하는 걸 너무 시밀리스하게 잘하는데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나하나의 기능은 구현해도 이 밸류 체인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펠로톤은 어떻게 보세요? 펠로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 달려있는 고정 자전거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모니터에 나오는 스피닝 강사 생중계를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모델인데 그 BM은 어떻게 되냐면 자전거를 팝니다. 한 200만 원 해요, 그게. 자전거가. 엄청 비싸요. 흔히 별명이 뭐냐면 헬스케어계의 넷플릭스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구독료를 냅니다. 구독료로 돈 벌고 자전거 팔고 돈 벌고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기업이에요, 펠로톤이. 이게 어떤 식이냐면 고객 충성도가 아주 높고 거의 그 보시면 컬트 같은 문화들을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동질감 같은 거 많이 느끼고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펠로톤의 어떤 그 마법 같은 부분인데요. 펠로톤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스피닝 강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컬트를 만드는 거구나. 태용님 같은 이제 일종의 크리에이터 혹은 셀럽들인데 그 생중계 해가지고 스피닝 자전거 딱 깔아놓고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저스틴 팀브레이크 백댄서 였던 분들 컬트를 유발할 만한 셀럽이 하는구나. 아니면 이제 뭐 심리학 박사 이런 분
아니면 엄청 유머러스한 분들, 그래서 스물 몇 명인가 있는데 다 특징들이 되게 달라요. 그런 거를 거의 뮤지컬 생중계하듯이 되게 화려하고 재밌게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펠로톤 사용자들이 그 뉴욕에 한번 가면 성진에 진짜 네, 거기서 직접 라이브로 타보는 게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와.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끼리 막 격려해주기도 하고 내가 몇 내 등인가. 등급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막 그 화면 밖에 저 넘어 있는 그 강사가 내 이름 막 불러주고 이러니까 이제 네. 막 신나고 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요소도 그렇죠. 있네요. 운동을 유발하는 운동기구가 실제로 결합된. 정말 크리에이터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네. 아프리카 TV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네. 재밌네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VR 복싱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분명히 운동이 되는데 그걸 운동하려고 쓰는 사람은 없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측정을 또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펀치력이라든지 네.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게 고도화됐을 때 이거는 뭐 헬스케어 시장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볼 수 있죠. 그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 앱 중에서 사람들의 활동량을 제일 많이 높이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포켓몬고. 포켓몬고. 그게 사상 활동량을 높였던 앱이 포켓몬고밖에 없어요. 네, 정말 파퓰레이션 여러분 레벨에서 이렇게 포켓몬이 위대합니다. 네,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실제로 활동량이 높아졌거든요. 포켓몬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맞아요. 그 이제 원래 이제 많이 걷게 하려고 만든 앱은 아니었지만 게임을 하려면 걸어야 돼. 네. 또 자전거 타고 뭐 차를 타면 이게 안 되네. 예기치 못했던 헬스케어 앱이다 이게. 네. 아 맞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한 2010년대 중반쯤에 초중반쯤에 모바일 시대에 오고 나서 진짜 한 수십 개는 나온 앱 중에 사람들 많이 걷게 하자 하면서 이제 막 네. 돈도 주고 막 그렇죠. 포인트도 주고 뭣도 주고 했는데 포켓몬을 못 이겼어.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그 미셸 오바마가 아동 당뇨병 예방하려고 엄청 많은 돈을 쓰고 캠페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포켓몬과 포켓몬고 하나를 못 이겼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인간의 욕망을 잘 매니플레이트해서 뭔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하게 하는. 네. 아, 펠로톤도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재미있고 게이미피케이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시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 디지털 헬스케어랑도 굉장히 빠르게 맞물릴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요즘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데요. 그게. 네, 전자약 뭐 네, 이런 얘기하죠. 말씀하신 이제 그 뭐 VR이나 뭐 게임이나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건강 관리하고 뭐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제 환자를 정말 치료하는 의사가 게임을 처방하고 VR을 처방해가지고 그 게임을 쓰면 보험도 적용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PTSD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 네. 같은 거, 특히 이제 전쟁 나갔던 군인들이 그 되게 끔찍한 경험들을 하고서 그 트라우마 같은 거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원래 어떤 게 있냐면 그 상황을 되게 생생하게 떠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PTSD 자체가 그걸 못 떠올려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회피하려고 하는 예, 그럼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VR이죠. VR이다. 예. 정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막 옆에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폭탄 터뜨려주고 뭐 비행기 날려보내고 총 누구 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걸 노출이 계속 되면서 실제로 그 논문을 보면 PTSD 정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네. 너무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을 더 많이 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능성 게임이어야 하는 거죠. 네. 재미난 질문이네요. 네. 아무 게임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이별 극복해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계속 보여줘요. 헤어져. 뭐 그런 거지. 심사 중에 있는 게임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패드 약간 레이싱 비슷한 게임인데 그게 이제 ADHD 그 집중력 장애 치료용 게임이에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임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우리 알약 먹어도 남용할 수 있거든요. 한 달치 사왔는데 하루 만에 다 먹었네? 이러면 의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게임은 다 기록이 남으니까 오히려 그걸 또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도. 네. 링핏을 보면은 그 디바이스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고 나면 맥박 측정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헬스 유튜버들이 이거 하시는 거 보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거죠. 헬스 유튜버들이면. 네. 김계란. 네. 네. 저 한 뵙고 싶어요. 꼭 한번.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뭐 우리 김계란님께 한번 애정 표현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만나줘요. 그분은 셀럽이시라서.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릴 때 김계란님 꼭 봐주세요 이렇게 네, 좋다. 지으면 김기란님 사랑합니다. 꼭 봐주세요. 네. 네, 저 얘기를 제가 최근에 그 동물의 숲을 하면서 이거
되게 헬스케어랑 관련이 있다. 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동물의 숲의 시간이 음. 리얼 월드 시간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서 켜면은 밤이고요. 비가 오고 있으면 거기서 비가 와요. 아, 네. 그래서 수면 장애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밤에 내가 자는 시간에 이거 켜면 거기서 동물 친구가 나와가지고 네. 또 가서 자야 돼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되게 게임인데 게임 스토리를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내 행동 교정을 시켜줄 수 있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치료나 안정 주는 게임 같은 것도 실제로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도 되게 큰 이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어려운 말로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에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이 건강 관리나 뭐 질병 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앱으로 우리가 뭐 치료 성과를 줄 수 있는데 앱을 못 써 이거를. 그렇죠. 특히 노인분들 네. 사실 건강 문제가 제일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은 뭐 애플워치 차라고 드리면 못 네, 차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사실 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큰 문제이고 맞아요.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되게 큰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장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해결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 같은 거거든요. 아이패드. 특별히 노인을 위해 디자인하지 않았지만 이걸 애한테 주나 노인한테 주나 그냥 써보면 금방 쓰는 거예요. 일단 화면이 크잖아요. 네, 뭐 돌리면 돌아가고 뭐 이렇게 나오면 누르면 눌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UX적으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네, DHP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자. 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선순환 구조, 생태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네. 한국에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그 생태계 선순환 구조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펀드 만든 게 제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D2에서 출자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퓨처플레이 출자하셨고, 그 뭐 네오팩트 상장 헬스케어 선배 기업도 몇 군데가 출자하셨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선배 기업가가 출자해서 저희 같은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펀드를 운용하고 새로운 헬스케어 기업에게 투자한다. 그게 저희 가지고 있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헬스케어 뭐 저기 뭐냐 패러독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X축이 어떤 거냐면 이쪽이 건강한 사람 갈수록 아파지는 거고요. 중증도 높아지는 거고 맨 끝에가 죽을 질병 걸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누가 명수가 어떻게 되냐고 하게 되면 건강한 분이 되겠죠. 많고 쉬워. 이렇게 네. 됩니다. 죽을 질병 걸려서 적고요. 그리고 이제 윌링 투 페이, 그러니까 지불 그럼 의사를 반대로 보면 슉 올라오겠죠. 죽을 질병 걸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려고 그러고 나 건강한데 왜 돈 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비례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고 명수가 많은 시장에서 돈을 안 내려고 하고 그게 이제 되게 역설적인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 그게 근본적인 헬스케어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시각처도 보면 제가 시각처 뭐 자문위원 중에 한 명인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사실 시각처 특히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네. 시각처 되게 호평받습니다. 실제 네. 저희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승인을 받았죠 지금.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시각처가 지금 문제가 많고 한계가 많이 있지만 제가 책에도 쓰고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시각처의 문제가 시각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 사람도 뽑고 PO도 만들어야 되고 전담 부서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줘야 되고 한데 방금 말씀드린 거 시각처 더 상위의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그 행안부랑 기재부 이 관할이거든요. 방금 말씀 돈 주고 사람 뽑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각처에도 전담 부서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TO 주시고 예산 더 주는 거. FDA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 책 이제 얼마 전에 기재부 장관님이 보시고 페이스북에 추천한다 올리셨거든요. 원격 의료 얘기를 올리셨지만 네. 여기 끝에 보시면 기재부 장관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재부에 예산을 더 많이 시각처에 배정해 줘라. 그래야 이제 규제 혁신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였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질본이 태어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는 장을 더 국가가 많이 열어주시면 스타트업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뷰노나 뭐 네, 휘노 같은 회사들 초기 투자하면서 옆에서 봐오면 기술과의 싸움이나 질병과의 싸움보다는 규제와의 싸움이 훨씬 더 그러니까요. 컸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뭐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고 그렇죠.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 국가의 의료 산업의 수준은
규제의 수준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규제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밖에 못 가요. 네. 규제가 수준이 올라가야지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여서 네. 규제의 수준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재밌네요. 기회다. 이 네. 코로나19 전국에서 빛을 발한 K 방역. 그래서 이제 K 헬스케어가 K 디지털 헬스케어가 네. 한번 날아오르려면 정부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네. 음.